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드디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우선 알고 각 조별로 그다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기 전에 민법을 좀 봐야 됩니다. 최부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는데 민법을 왜 봐?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전에 민법에 임대차가 먼저 있었거든요. 네, 우선 보시죠. 민법이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됩니다. 그럼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예요. 권리와 의무 관계. 근데 민법에서 정의한 권리는 그 내용에 분류를 하다 보면 그 권리에 재산권이 있는데 그 재산권을 이제 물권과 채권으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은 그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이제 사용에 따라서 이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특히 이제 그 종류를 보시면은 용의물권에는 이제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에는 이제 저당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에는 재산권 이전 목적으로 계약하는 이제 매매, 교환, 증여, 매매가 있죠. 계약입니다, 계약. 이제 물건의 대차, 빌리고 빌려주는 이제 계약인, 대차 계약인 이제 임대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렵네. 바로 끝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익숙하지 아이한테 이제 뭐 말을 가르칠 때 아이도 말을 계속 따라하고 익숙해지면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민법에는 법률 관계로 보는데 그 권리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고 물권에는 우리가 들어본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고 채권에는 매매 임대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민법의 이제 채권 부분에 계약 파트에 보면 임대차가 제 618조에서 654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제 가시면 민법을 치세요. 민법을 치시면은 이제 민법의 파트가 나뉩니다. 제1편, 2편, 3편, 4편, 5편, 뭐 종치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는데 제3편의 채권에 보면 제2장 계약에 이제 제7절 임대차의 618조부터 600 지금 54조까지 임대차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에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권에 특히 임대차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할 거는 민법에 임대차가 이렇게 나와 있다. 우선은.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민법은 물권과 채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고 재산권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었고 민법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아무런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권리가 부딪혔을 때, 즉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분쟁이 났을 때, 다툼이 났을 때, 그리고 물권 자체, 즉 물권과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항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물권과 채권에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이제 보통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그리고 매매. 앞에 보셨죠? 매매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 매매는 우선 그 자체로 보면 채권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권리는 이제 소유권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소유권은 이제 임대차 임차권을 깨뜨린다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깨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하다 할 거예요. 민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건 채권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바로 재미없네. 바로 끄자. 세부자 왜 이리 재미없어요? 바로 끄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아볼 게 다른 사람의 이제 주택은 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부분을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걸 이제 보니까 이거는 그 생활법령을 보시면은 생활법령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을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이제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 주택 이용하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를 사용한다 하는데 등기를 안 한 전세죠. 보통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 고객들도 모르시고 뭐 중개사도 모르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세는 이제 전세금의 차이를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들고 반전세, 월세, 사글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의 부분은 이제 법률상 의미로 보면은 이제 전세 등기를 하면 이제 전세권 물건이 된다 이 말이고요. 임대차는 이제 임차권 채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뭐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차이는 나중에 이제 알고 지금 여기에 보신다 하면은 전세권은 이제 물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를 하고 반전세라고 등기를 안 한 거죠. 여기는 등기가 있었죠. 등기를 했고, 등기를 안 한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 사글세는 이제 임대차. 우리 소위 임대차가 많아요. 임대차가. 채권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의식주라 하잖아요. 의식주. 우리가 땅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잘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집도 있겠지만 내 집이 아닌 경우 어떤 뭐 상황에 의해서 내 집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이 이제 집을 이제 이용을 한다. 그때 보면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으로 물건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전세, 그 다음에 반전세, 월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아는 전세나 월세는 이제 임차권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 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전세 살고 있거나 월세 살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전세? 내가 임대차 채권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으로 살고 있어요. 전세권을 했어요. 이러는데 우리가 물건을 했어요.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치가 않다고요. 이 표현이 익숙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앞서 드려서 이제 민법은 물건과 채권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이 채권의 임대차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실제 현황상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전세나 아니면 반전세, 월세, 사글세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차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유권, 전세권, 앞서 말했듯이 물건에 또 소유권과 저당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임대차가 많아요. 근데 민법에서 나와 있는 이제 물건과 채권의 이제 분류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채권 민법에 분류되어 있는 이제 채권으로 본다면 이제 그 조항들 본다면은 물건과 채권이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이 말은 뭐냐? 임대인의 이제 물건과 임차인의 이제 채권이 부딪혔을 때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어디에 이제 그냥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니까 나가래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경매가 들어왔다. 경매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 나가.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들, 특히 임대차를 하는 임차인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과 물건, 소위 말해서 임대인과 보호받는 임차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게 민법에 있는 그 임대차로는 이제 해결책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적인 내용으로 물건과 채권이 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채권의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제 뭐 물건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채권을 잇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자. 이 임차인을 보호해주자.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임차권에 이제 물권화를 시켜주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결국에는 큰 틀은 임대차의 임차권을 이제 물권화, 채권의 물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물권화. 그렇다는 말은 이제 물건과 물건끼리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순위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레벨이니까. 그렇다 하면 이제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말했듯이 채부자야. 왜 갑자기 민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 이용이 나오고 그걸 왜 말했냐?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현황은 내가 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 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해가 쉽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는 것 자체가 민법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미 채권의 임대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미 민법의 세계에서 채권적인 사항으로, 채권적인 권리로 살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물론 좋은 중개사와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물론 임차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분들도 그런 경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재정 목적이 임차인을 위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민법은 이제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져 있었더라. 근데 이제 채권의 임대차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놨더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채권으로 해서 이제 분쟁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전세권이지만 모든 게 대부분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그러니까 채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부딪혔다. 그럼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꾸니까 나가라. 어이구, 나는 그러면 울면서 나 그냥 나가야 돼요.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냐, 거주기간 동안에 그냥 불안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살자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거주가 끝나고 나면 내 보증금 돌려달라,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안정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뭐 이 똑똑하신 분들,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임차권의 물권화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물건과 물건으로 한번 싸워봐라. 근데 물건과 물건은 너의 권리를 무조건 물권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이제 내 재산권을 내가 지키듯이 내 권리를 내가 지켜야 돼. 잠자는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하신 법 하시는 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권화를 해줄 테니까 너희가 물권화를 하는 거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설이 조금 길었지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택보호법 임대차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법이라는 거나 이제 안정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이제 1조 목적을 설명할 때 말하겠지만, 이 법이 1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재정 목적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런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정하다는 말은 뭐냐? 거주 기간 동안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이거예요. 쫓겨난다 이거. 그러니까 거주 기간 동안에 불안하다, 쫓겨난다. 그 다음에 거주 기간 동안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모르게 전세를 하고 월세를 하고 있으면 민법의 세계에서 채권적인 이제 권리로서의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적인 권리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의 상황이,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임차인으로서의 내 재산권 보증금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이런 것도 있고, 임대인으로서의 또 나쁜 임차인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보통 이제 경매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경매를 하는 그런 권리 분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중개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제 권리를 이제 지켜야 되고, 투자를 하시면은 뭐 경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또 중개사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 조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면 알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알면 알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면서 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은 길었지만 제보자와 함께 또 시작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